해외 선물의 시조새, 국내 선물의 고인물, 남한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MAC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CD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는 보조지표다. 근데 정확히 제대로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MACD를 그냥 스토캐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보조지표다. 스토캐스틱 RSI는 전에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건 모멘텀 지표입니다. 하지만 MACD는 추세 지표예요. 그래서 보는 방법도 또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MACD 이용한 투자 전략은 MACD의 N일자 지수 이동평균을 시그널 곡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시그널 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겠죠. 하향 돌파될 때 매도 시점으로 인식한다. 이건 데드 클로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MACD 값, 결국은 MACD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여러분들은 2번 MACD 값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단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토캐스틱처럼 골드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이것만 따지시는데 MACD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에서 양으로 전환이 되면 상승 추세, 양에서 음으로 변하면 하락 추세를 본다. 그래서 MACD 값보다 현재 캔들이 위에 있다. 그러면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0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ACD 오실레이터 값이 0을 상향 돌파할 때를 매수, 하향 돌파할 때를 매도 시점으로 본다. 4번 MACD 오실레이터 값이 고점에서 방향이 바뀔 때를 매도 시점, 저점에서 방향이 바뀔 때를 매수 시점으로 본다. 시장 가격의 추세선과 MACD 오실레이터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강력한 추세 반전의 신호로 본다. 그러니까 보조지표의 고점과 고점은 우상향. 근데 가격 자체가 캔들의 가격은 전고점을 찍고 고점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조지표 자체는 수평이거나 우하향으로 반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 관점, 그리고 데드 클로스가 났을 때 매도 관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선이 있죠. 이 선의 위에 있으면 매수 추세가 강하다. 아래에 있으면 매도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MACD 같은 경우에 설정값은 9, 26, 9 이렇게 세팅을 하십니다. MACD의 값은 9, 26, 9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 그리고 60분 차트에만 적용하고 S&P, 나스닥, 골드, 오일 다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60분 차트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이 변수를 바꾸셔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널 차트가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났어요. 근데 골드 크로스가 났는데 이 제로인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가 나서 상승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크게 상승을 못하죠. 그만큼 하락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로인 이 선 아래에 있을 때는 골드 크로스가 났더라도 덜컥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0 아래에 있을 때 데드 클로스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냥 쭉 빠져버리죠. 이렇듯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제로인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MACD에서 사실 골드 크로스 데드 클로스가 중요하지만 이 제로 이 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 아래에서 지금 다시 골드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또 상승하는 것은 지지부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제로선 위로 보조지표가 올라왔죠. 골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좀 가파른, 각도 자체가 가파르죠. 이건 뭐 거의 행복, 강보합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제로 위에서 데드 클로스가 났죠. 제로 위에서 데드 클로스가 났으면 우리가 매도로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게 지지부진하죠. 그만큼 제로 위에 있기 때문에 데드 클로스가 났더라도 하락 추세가 작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이 제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건 그냥
간과해버려. 어떤 분들은 이 선 자체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 오실레이터만 보고 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일단 이 제로선이 가장 중요하고 제로선 위에서 골드크로스 강한 매수다. 제로 아래에서 데드클로스는 강한 매도다. 이제 제로 이 선을 깼죠. 오실레이터가 깨면서 데드클로스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MACD는 굉장히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거래를 하는데 활용성이 높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MACD를 써야지 그냥 뭐 남들 누가 어떻게 썼다 그것만 그냥 대충 보고 쉽게 모든 걸 습득하거나 학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ACD와 NS존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아래에 있고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드크로스가 났으니까 일단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이겠죠. 매수인데 여기 아침에 시가 위로 올라탔어요.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한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본다? 그냥 NS존 하단에서 매수를 들어갔을 때는 NS존 상단이 청산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제로 위로 올라왔죠. 제로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날 이 시가에서 다시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때부터는 좀 매수로 만약에 들어갔다. 욕심을 내셔도 되는 구간이 되겠죠. 왜? 제로 위에 있고 현재 골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매도 시그널이 났죠. 데드클로스가 났고 매도 시그널이 났어요. 매도 시그널이 났고 하지만 제로 위에 있다. 매도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시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시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에서 매도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NS존 하단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청산. 하지만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데드클로스가 났고 드디어 제로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NS존 하단이 깨졌죠. 하단이 깨지면 조정을 줄 때 매도. 여기서는 욕심을 내도 된다. 그만큼 낙폭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CD 가지고는 제로 위에 있느냐 제로 아래에 있느냐 제로 위에서 골드크로스 이후에 매수세가 강하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제로 위지만 데드클로스가 났다. 그러면 매도세 강하지가 않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드크로스가 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NS존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NS존 상단에서 청산 이 정도로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아까 여기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끊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크게 먹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제로 영역 아래에서의 골드크로스 위에 상황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크게 수익을 못 낸다. 이걸 좀 더 먹으려고 욕심냈다가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MACD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제로 위에서는 매수다. 제로 아래에서는 매도다. 제로 위에서 데드클로스가 나더라도 이건 매도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라리 생각하는 게 낫고 제로 아래에서 골드크로스가 났다. 이건 조정이지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이렇게 했던 이 문장이 굉장히 MACD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러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MAC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